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비전 역사에서 정말 유명한 알고리즘 욜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욜로는 2023년 1월 10일에 버전 8까지 공개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처음 나왔던 욜로를 설명드릴게요. 첫 욜로는 2016년에 CVPR에서 발표되었어요. You Only Look Once의 줄임말인 욜로는 말 그대로 이미지를 딱 한 번 보고 필요한 거를 탁탁 단번에 파악한다는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입니다. 원래 사람은 이미지를 딱 한 번 쓱 보고도 뭐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잖아요. 빠르고 정확하죠. 이 성능을 객체 탐지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정말 유용하겠죠? 욜로 이전 알고리즘들은 객체 탐지 과제를 분류 문제로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RCNN은 일단 바운딩 박스를 그리고 클래시파이어를 돌려서 이 바운딩 박스가 뭘 예측한 건지 파악해서 라벨링하고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바운딩 박스를 더 정확하게 개선했죠. 근데 과정에서 단계가 많고 복잡하니까 속도도 느리고 여러 객체에 대한 바운딩 박스를 차례로 각각 트레이닝하니 전체에 대한 최적화하기도 쉽지 않았죠. 욜로는 이런 상황을 완전히 바꿉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객체 탐지를 classification이 아닌 regression 문제로 봐요. 그리고 이미지에 있는 물체들을 다 한 번에 찾아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것과 동시에 이게 뭐일지 클래스 예측값도 보여줍니다. 여러 단계 없이 단 한 개의 convolutional network를 사용해서 다 동시에 진행되는 거죠. 이런 욜로의 장점은 짐작이 가시겠지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얼마나 빠르냐면 실시간 비디오 이미지에서도 객체를 인식하고 바운딩 박스 그리는 걸 가능하게 했죠. 그리고 욜로는 비전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하는 mean average precision 값도 당시 다른 실시간 시스템들보다 2배 이상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성능도 좋은 거죠. 또 욜로는 트레이닝 되는 동안 이미지에서 특정 부분을 차례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가 나왔을 때 그 주변 배경은 어떤지에 대한 정보도 암묵적으로 익히게 되고 결국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덕분에 배경에 대한 에러율도 욜로 이전에 가장 성능이 좋았던 모델 중 하나인 FastRCNN 모델보다 2배 이상 작습니다. 세 번째로 욜로는 특정 객체의 일반화할 수 있는 특징을 잘 습득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는 뾰족한 귀가 있고 얼굴이 동그랗고 긴 꼬리가 있구나 이런 대표성을 잘 배우는 거죠. 그래서 또 성능이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전체 이미지를 보는 덕분인 것 같죠? 정리를 해보면 욜로는 이미지 과제에 대해 여러 중간 단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을 가능하게 했고 그 덕분에 속도가 빨라서 실시간 처리도 가능하게 했는데 mean average precision도 높아서 성능까지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이번엔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먼저 이미지에 그리드 라인을 그리고 S 곱하기 S로 표현해 봅시다. 이 한 공간 한 공간을 그리드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이렇게 객체들이 있잖아요. 이 객체의 중심점이 특정 그리드 셀 안에 들어가면 이 그리드 셀이 이 객체를 탐지하는 데 책임을 져야 돼요. 각 그리드 셀은 B개의 바운딩 박스와 각 바운딩 박스에 대해 컨피던스 스코어도 예측해야 합니다. 이때 컨피던스 스코어는 바운딩 박스 안에 객체가 실제로 들어있다고 얼마나 확신하냐? 넌 객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빈 공간인 건 아니냐? 만약 실제로 객체가 있다면 그 박스가 예측한 객체 카테고리에 얼마나 정확하다고 생각하냐? 고양이라고 예측했는데 강아지 아니냐를 의미합니다. 컨피던스 스코어를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계산 공식은 객체 확률값 곱하기 실제 객체 박스와 예측된 바운딩 박스 간 IOU 값입니다. IOU가 뭔지 간단하게 말하면 Intersection over Union의 줄임말로 컴퓨터 비전에서 객체 탐지 알고리즘 성능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지표인데요. 실제 정답 박스와 예측 박스 간 겹쳐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아무튼 만약 이 셀 안에 실제 객체가 없다면 이 컨피던스 스코어 값은 0이 되겠죠. 각 바운딩 박스 안에는 X, Y, WH 컨피던스까지 총 5개 예측값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야 하는데요. XY는 박스의 센터 값을 의미하고요. WH는 박스의 가로 세로 길이입니다. 컨피던스 스코어는 아까 설명했고요. 각 그리드 셀은 클래스의 조건부 확률 값도 예측해야 돼요. 특정 클래스가 이 그리드 셀에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C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조건부 확률 값과 Confidence Predictions 값을 곱하면 각 박스에서 해당 클래스에 대한 Confidence Score 값도 얻을 수 있죠.
즉 이 최종 값은 예측 박스가 얼마나 정확한지와 해당 클래스가 이 박스 안에서 나타날 확률 모두를 보여줍니다. 정확한 네트워크 디자인을 볼게요. 구글넷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이고요. 24개의 Convolutional 레이어들은 이미지에서 피처를 추출하는 데 사용됐대요. 2개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들은 최종 확률값과 좌표값을 예측하는 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또 3 곱하기 3 Convolutional 레이어 다음에 1 곱하기 1 Reduction 레이어를 사용해서 피처 스페이스를 줄인 것도 구글넷 모델과 차이점이에요. 이후 Fast YOLO도 개발했는데요. 원래 YOLO와의 차이점은 Convolutional 레이어를 24개 대신 9개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 각 레이어에 사용된 필터 수도 더 적었대요. 그 외 다른 변수는 다 똑같아요. 트레이닝은 어떻게 했냐면 앞부분 20개의 Convolutional 레이어를 사용해 1000개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ImageNet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 했는데요. 대략 일주일 동안 프리트레인하니 ImageNet 2012 Validation Set 기준으로 구글넷 모델과 비슷한 정확도를 보여줬대요. 이렇게 프리트레인된 20개 레이어에 나머지 4개 Convolutional 레이어들과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다시 붙이고요. 이 추가 레이어의 웨이트 초기 값은 랜덤하게 정합니다. 다음으로 XYWH 값이 0과 1 사이 값이 되도록 normalize 할 건데요. XY 값은 그리드셀 전체 길이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고요. WH 값은 전체 이미지에 비해 이 박스 가로 세로 길이가 어떤지 비율로 대체합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의 경우 모든 레이어에서 rectified linear activation을 쓰고 마지막 레이어만 그냥 linear activation 펑션을 썼더라고요. 문제는 이 방법이 아무 물체가 없는 그리드셀 부분에 대해서는 컨피던스 스코어를 0으로 만들다 보니까 물체를 포함하고 있는 그리드셀의 그라디언트 값을 너무 강하게 해서 모델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람다를 곱해 바운딩 박스 코오디네이트 예측 값의 로스는 높이고 객체를 포함하지 않은 바운딩 박스의 컨피던스 예측 값 로스는 줄입니다. 또 큰 바운딩 박스에서 조금 벗어난 거랑 작은 바운딩 박스에서 같은 양이 벗어난 건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이 영향도도 줄이기 위해 바운딩 박스의 가로 세로 길이값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가로 세로의 루트 값을 사용하도록 만들었어요. 또 욜로는 그리드셀 안에서 같은 물체에 대해 여러 개 바운딩 박스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Ground Truth 박스와 가장 큰 IOU 값을 가지는 바운딩 박스만 남기도록 했대요. 공식을 해석해보면 전체적으로 다 sum squared error를 사용해서 결과를 최적화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실제 XY 값과 예측 XY 값을 비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 WH에는 루트를 씌워서 실제 값과 예측 값을 비교했어요. 다음으로 클래스 조건부 확률 값도 비교해 classification error 값을 계산하고요. 그냥 확률 값도 비교하죠. 여기 1 ij는 i번째 그리드셀에서 j번째 바운딩 박스에 대해 물체가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만약 물체가 없으면 이 부분들이 다 0이 되겠네요. 필요한 부분에 아까 말했듯 람다를 곱해 모델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전체를 다 더하면 로스 펑션 완성. 마지막으로 모델이 오버피팅 되는 걸 피하기 위해 dropout 기능도 쓰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했다고 합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이미지를 랜덤하게 키웠다 줄였다 하기도 하고 노출값이나 새츄레이션 값 등도 조절하며 모델이 이미지의 다양한 측면을 배우도록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욜로의 장점은 그리드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바운딩 박스가 예측을 잘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한 그리드셀에 오브젝트가 다 들어있어서 한 개 바운딩 박스로 예측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큰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셀에서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고 합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죠. 그렇지만 욜로의 한계점은 공간적 제약이 크대요. 예를 들어 세태처럼 작은 객체들이 가까이 모여 있으면 잘 예측을 못한대요. 또 같은 객체라도 트레이닝 때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부분이 나오면 예측을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운 샘플링 레이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객체의 큼직큼직한 일반적인 특징을 익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묘사는 잘 모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로스 펑션이 여전히 작은 바운딩 박스 에러와 큰 바운딩 박스 에러를 똑같이 취급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 큰 상자의 작은 에러는 괜찮지만 작은 상자의 작은 오류가 IOU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럼 이번엔 욜로와 당시 성능이 좋았던 다른 최신 모델들의 결과를 비교해 볼까요?
이 표는 실시간 Object Detection 과제에 대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FPS는 Frames per Second의 줄임말로 Object Detection 모델의 스피드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Fast YOLO는 정확도가 살짝 낮더라도 레이어 개수를 줄여서 오리지널 YOLO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하도록 살짝 변형한 버전이었잖아요. 보시다시피 역시 Fast YOLO 속도가 눈에 띄게 빠르죠. 정확도는 YOLO가 진짜 정확하네요. 패스트 욜로도 원래 욜로보다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다른 모델들에 비하면 2배 이상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이 아닐 때는 어떨까요? 여전히 RCNN은 성능이 좋긴 하지만 속도는 역시 욜로가 최고네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RCNN과 욜로를 합해봅니다. 이 표가 그 결과인데요. 가장 좋은 RCNN 모델과 다른 여러 버전의 RCNN 모델을 합해보기도 하고 욜로랑 합해보기도 한 거예요. 보면 욜로와 합했을 때 MAP가 75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두 개 모델의 장점이 결합되었기 때문인데요. RCNN은 사실 욜로보다 배경에 대한 false positive 값이 높거든요. 즉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고 자꾸 예측하는 거죠. 욜로는 배경을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CNN을 먼저 만들고 욜로를 사용해서 진짜 거기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박스를 한 번 더 그려보게 하는 거죠. 만약 욜로까지 RCNN 바운딩 박스에 찬성하면 그 예측 값에 부스팅을 주는 겁니다. RCNN을 먼저 짓고 욜로를 짓는 방법이지만 욜로가 진짜 빠르기 때문에 RCNN 하나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속도는 거의 안 늘어나면서 정확도는 엄청 높일 수 있는 굉장한 방법입니다. 이 표는 당시 잘 나가던 모델과 욜로 모델, RCNN과 욜로가 결합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각 물체들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지 MAP 값을 나타냅니다. 역시 결합 모델 성능이 진짜 좋고 고양이 같은 거는 되게 예측을 잘했네요. 그 다음에는 과연 이 모델들이 그림에서 물체 예측도 잘하나 실험해봤는데요. 보통 사진이랑 그림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림이 훨씬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역시 모델 성능들이 다 뚝 떨어집니다. 특히 RCNN 성능 급감한 거 보이죠? 근데 욜로는 그래도 스테이블하게 꽤 잘 예측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욜로는 빠르고 정확한 컴퓨터 비전 오브젝트 디텍터입니다. 그 덕분에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트래킹할 수 있으니 정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죠. 그럼 욜로 알아보기 끝!